네, 안녕하세요. 지금은 23년 11월 2일 새벽 3시 3분입니다. 아, 좀 전에 일어나서 좀 목소리가 많이 잠겨 있네요. 아마 이렇게 즉시 분석하다 보면 중간에 목이 좀 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미국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됐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께 하나하나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했듯 혹은 우리가 예상했듯 미국 FOMC 회의 결과 발표됐습니다만 5.5%에서 동결되었습니다. 시장은 99.9% 금리 동결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고, 또 시장의 생각대로 기대 그대로 금리가 동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아마도 시장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안 좋은 한숨이 아니라 휴 다행이다 이런 시장의 분위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어쨌든 성명서고요. 지금으로부터 딱 30분 있다가는 기자회견이 있으니까 기자회견 내용을 또 들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이 성명서 내용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면 이 왼쪽에 있는 것이 9월 FOMC 회의 성명서고요. 이번에 발표된 11월 FOMC 회의 성명서가 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내용을 좀 비교해 가면서 어쨌든 해석을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경제를 보여주는 여러 데이터들은 미국 경제가 여전히 뭐 expanded, 상당히 특히 어디 in the third quarter 3분기에 미국 경제가 상당히 확장적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네요. 자, 이 밑줄을 조금 더 강하게 표현을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재밌는 표현이냐? 지난 9월 FOMC 회의 때는 어, 확장적으로 지금 경제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표현했지만 지금은 3분기가 지난 3분기가 그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job gains have moderated. 조금 또 달라졌죠. 고용 시장이 뭐 굉장히 강하다. remain strong이라고 표현했었는데 이번에는 뭐 그래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나 여전히 뭐 스트롱한 편이다 이런 식으로 어, 조금 고용 시장이 조금 이제 흐트러지고 있다는 뉘앙스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도 뭐 상당히 낮다. 근데 물가는 여전히 높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소 스탠스가 바뀐 거예요. 물가는 여전히 높긴 하지만 미국 경제가 굉장히 강했었고, 그러나 지금 이 4분기 들어서는 조금 뭐 고용 시장이 여전히 타이트하지만 좀 흐트러지고 있는 듯한 모습. 그리고 강한 랠리는 경기적으로 강한 랠리는 뭐 아마도 4분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뉘앙스가 이 첫 문단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FOMC 회의의 구성원들이 지금 현재 미국 경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한 문단으로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매우 건강하고 또 회복력이 있고, 그리고 지금의 그 긴축적 통화정책 스탠스가 특히 뭐 가정에게 기업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잖아요. 그게 역시 미국 경제 활동이나 고용이나 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것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그래서 커미티 멤버는 어, 그 인플레이션의 리스크에 좀 집중하고 있다. 이런 표현도 완전히 유사합니다. 근데 그 밑에 문단을 좀 볼게요. 이 FMC 위원들은 어, 완전 고용과 또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하는 것을 목표로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데 이 고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5.5%라는 기준 금리를 유지하고자 한다. 같은 내용입니다. 또 커미티는 지속해서 추가적인 정보, 그러니까 물가라든가 고용이라든가 이런 정보들,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계속 접근할 것이고, 그 데이터의 기초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어쨌든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지 여부를 그런 데이터를 봐가면서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지난 FMC 회의 때랑 완전히 똑같네요. 그죠? 제가 보기엔 완전히 똑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왼쪽 내용하고 다른지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커미티는 지속해서 여기 보시면 어, 이, 이 긴축적 스탠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그리고 뭐 그런 그 밖에 통화 정책 기조, 몰기지 시큐리티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동안에 어나운스 했었던 그 플랜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겠다?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거 여기까지도 비슷합니다. 경기 판단에서 있어서 좀 다릅니다. 근데 이 부분에 좀 내용이 많이 추가된 것 같네요. 딱 봐도.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리 팔러시를 적당한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커미티는 지속해서 그런 어, incoming information for the economic outlook 어떤 미국 경기를 판단하는 그런 경기 전망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면서 그런 것을 모니터링하면서 결정할 것이고 커미티는 더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뭐 하기 위해서 모니터리 팔러시의 스탠스를 적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특히 어떤 리스크가 등장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겠다. 그리고 보시면 예, 그 목표 물가에 부합하도록 완전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각종 리스크들이 떻게 등장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겠다. 그리고 이 부분 중요하네요. FMC 위원들의 어떤 판단 이거는 아마도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정보들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할 것이고 어, 특히 레이버 마켓 컨디션 고용 시장을 좀 들여다 보면서 판단하겠다. 고용 시장이 너무 흐트러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물가 압력이나 물가에 대한 기대, 그리고 금융이나 또 국제적인 디벨롭먼트, 아, 이런 것들도 같이 들여다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FMC 위원들이 투표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의견을 좀 드려본다면 지금 여러분 제가 이제 FMC 성명서를 이제 거의 그냥 쭉 정독하듯이 읽어드렸고 뭐 지금부터 한 20분 후면 파월 의장이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의 읽어본 그 뉘앙스는 특히 9월 FOMC 성명서와 다른 그 차이점들을 생각해 보면 어쨌든 우리가 먼 길을 좀 왔다. 금리 인상을 굉장히 0.5에서 5.5%까지 인상해 왔다. 그래서 그런
금리 인상해온 그 결과가 어떻게 작용할지를 좀 들여다보면서 의사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판단들이 있고, 그리고 이 강한 미국 경기의 흐름이 앞으로는 좀 장담하기가 어렵다, 라는 뉘앙스도 좀 담겨 있고요. 그래서 특히 고용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꾸준히 지켜보면서 의사결정하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들을 가지고 어쨌든 이 FMC 위원들은, 페드는 향후 통화 정책 기조를 어떻게 가져갈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이번 11월 FMC 회의에서는 SEP 경제지표 전망이나 또 점도표가 발표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9월 FMC 회의 때 이야기했던 것들을 근거로 시장을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어쨌든 9월 FMC 회의 때까지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뭐 상당히 근원 물가가 2024년까지도 목표하는 수준을 웃돈 채 움직일 것이다. 근원 물가를 기준으로 보면 2025년이나 6년까지도 2%에 부합하려면 시간이 좀 더디게 걸릴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뭐 한 차례 정도 더 있고, 그죠? 그리고 그 고금리가 다소 유지될 것이다라는 그 뉘앙스가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그죠? 근데 뭐이 성명서나 점도표 상에서는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23년에 있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상방을 열어놓은 듯한 그런 결과를 5.6%로 제시를 했었습니다만, 이런 금리 인상은 현재로서는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좀 판단되어지죠. 어쨌든 올해까지는 더 지켜보겠다라는 뉘앙스로 저는 성명서를 가지고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 FMC 위원들은 물가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고 미국 경기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 물가 상황은 PCE 기준으로 보았을 때, 네, 어쨌든 7% 정점을 찍고 쭉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최근에는 3.4% 정도로 떨어진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최근 뭐 물가가 전월 수준을 유지하거나 이런 흐름이지만, 중요한 것은 근원 물가고, 근원 물가 상승률은 3.7%로 정말 상당한 수준으로까지 떨어진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2%라는 목표 물가에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 2%라는 이 관역에 맞출 때까지는 기준금리를 이 높은 수준 5.5% 수준에서 유지시키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이 월별 물가 상승률이 2%대로 가는 것인지, 근원 물가가 2%대에 도달하는지, 이것을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CPI를 기준으로도 마찬가지 근원 물가가 어쨌든 정점 찍고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 남았다. 그러니까 기준금리 동결은 하지만 인하는 당분간 어렵다라는 뉘앙스가 담깁니다. 그 다음에는 미국 경기 상황을 좀 진단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 미국 실업률이 3.8% 수준으로 뭐 기존의 실업률 추이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실업률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 3.8%가 높은 것이냐,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어쩌면 이 코로나19 때 실업률이 급등한 이후에 여전히 완전 고용 수준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4%도 안 되는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강한 미국 경기 상황임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다. 한 가지고요. 그렇게 강한 그 배경 중에 하나는 초과 저축이다. 2020년, 21년 동안 코로나19 때 뭐
미국 정부는 굉장히 많은 재정을 또 풀었고요. 그 초과 저축이 20년, 21년, 22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쌓였던 거예요. 누구를 중심으로? 소득 상위 가구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가 긴급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모든 가정에게 다 갔죠. 2천만 가구에게 다 제공이 됐죠. 근데 그 재난지원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계층도 받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계층도 받았겠죠. 그러나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그런 계층들, 고소득층이라든가 고자산가라든가 월급 줄지 않은 계층, 이런 계층은 그냥 초과 저축으로 작용할 거예요. 그죠? 초과 저축이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소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진되고 있으니까 미국 경제가 상당히 탄탄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반영된 것이 미국 경제 성장률인 겁니다. 근데 앞서 FMC 회의 성명서에서 보신 것처럼 미국의 10월 달에 발표됐던 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4.9%로 뭐 정말 서프라이즈였죠. 어떻게 4.9% 성장을 할 수 있을까? 미국처럼 GDP 1위 국가가 뭐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신흥국 성장률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고금리를 계속 유지한 나라가 이렇게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의문과 질문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것인가를 지켜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걸 좀 분석해 드리면 이 3분기 성장률이 4.9%입니다. 그죠?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이 중에서 보시면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s, 그러니까 그 소비자들의 소비 지출이 4%나 증가했어요. 굉장히 강한 모습이에요. 그 중에서도 재화가 있고 Durable Goods, 내구재가 있는데 내구재는 자동차, 가전제품, 뭐 스마트폰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 내구재 소비가 7.6%나 증가했어요. 압도적이죠. 또 눈여겨볼 것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업의 신규 투자입니다. 신규 투자도 8.4%나 증가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고금리 상황에서 이렇게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까? 뭐 이런 의문들이 들 텐데 정말 이렇게 미국 경제가 소비 지출이라는 면에서 또 기업의 신규 투자라는 면에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이런 흐름은 23년 3분기까지의 일인 것이고요. 우리는 11월 이 4분기를 살아가고 있고 4분기에도 이런 기조가 유지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드렸던 말씀을 조금 그래프로 확인을 해본다면 23년 3분기 개인 소비 지출 이것의 증가율이 전월이 보시는 것처럼 0.8% 포인트였거든요. 여기 0.8% 포인트. 근데 이번에는 0.8% 성장해서 4.0%로 증가한 거예요. 포인트란 말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2023년 2분기는 개인 소비 지출이 0.8% 증가에 그쳤는데 3분기는 4%로 증가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것의 기여도를 계산하면 이때는 2분기는 0.55% 포인트 기여했지만 3분기는 2.69% 포인트 기여했습니다. 그러니까 4.9% 성장 중에서 2.69% 포인트만큼이 개인 소비 지출에 따른 거예요. 그만큼 개인 소비가 거의 절대적인 비중으로 차지했는데 이렇게 영향을 미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초과 저축 상황 그리고 미국 고용 시장이 탄탄한 상황 이런 것을 보여주는데 재밌는 것은 개인 지출이 0.7% 증가했다라고 하지만 개인 소득의 증가는 0.3%밖에 못 미쳤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결과적으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네, 초과 저축이 활용된 것이에요.
근데 이제 초과 저축이 얼마나 소진됐는가를 봐야 되는데 초과 저축이 이미 거의 소진되어 가고 있다. 그러면 23년 4분기에는 초과 저축이 다 소진됐으니 경제 활동, 그러니까 소위 노동시장에 편입되기 위해서 준비할 것이고, 그러면 노동 공급보다 노동 수요가 많아지면서 임금 상승률이 잡히거나 또 고용 시장이 이제 강한 어떤 타이트한 흐름을 보이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미국 주요 IB 뱅크는 투자은행들은 23년 3분기까지 굉장히 강한 성장을 보였지만 4분기부터 성장률이 뚝 떨어지고 24년 1분기에는 뭐 0%대 성장하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할 것이다. 그죠? 23년 4분기 이후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할 것이다.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대략 한 1.8%라고 가정한다면 그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국면이 이제 시작될 것이다. 경기 침체가 이제 곧 올 것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스탠스는 아마도 FMC 성명서에서도 좀 느끼셨을 겁니다. 3분기까지 강했었다라고 이제 못 받고 얘기했죠.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경기 상황을 더 진단해드리고 향후 통화 정책 스탠스를 말씀드리려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미국 경기는 23년 뭐 경기 침체 아니에요. 경기 둔화예요. 근데 24년에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경기 침체에 직면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종전에 봤던 것보다는 미국 경제 흐름이 이렇게 상향 조정될 만큼 IMF조차도 미국 경제가 그래도 이 정도는 마일드한 경기 침체다라고 보고 있는 것처럼 미국 경제가 여전히 좀 강한 모습이지만 어쨌든 23년보다 24년 경제는 미국 경제도 좀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가 그토록 높게 유지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결과적으로 시중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GDP 영향을 주거든요. 높은 금리에 신규 투자하기가 어렵고 기업들이 또 가계도 소비하기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미국 경제나 또 글로벌 경제 혹은 뭐 일본, 유로존 모든 경제가 특정 시간적 격차를 두고 국채 금리 상승분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미국 경제, 유로존 경제, 일본 경제 같은 경우는 대략 7분기 후에, 그죠? 글로벌 경제는 대략 4분기 후에 이 국채 금리 상승이 영향을 준다라고 본 것처럼 서서히 23년 4분기 또 24년 1, 2분기에 그 높은 국채 금리가 GDP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이 제가 보기에 미국 FMC 위원들이 미국 경제의 어떤 물가 상황, 미국 경제의 경기 상황을 진단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 역시 그런 식으로 미국 경기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단 하에 어쨌든 여전히 고물가이지만 물가는 어쨌든 잡혀가고 있고 변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미국 경기가 지금까지는 강했지만 앞으로 좀 경기 침체가 찾아올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 뭐 강한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경향이 이번 FMC 위원들의 금리 동결로 연결된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금리 동결의 배경인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잠자기 전에 12시쯤에 분석을 해 드렸습니다만, 바로 미국 국채 금리 상승 그리고 그 영향, 이 부분이 또 통화 정책에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죠. 그 상승한 흐름의 배경을 제가 이미 설명을 오늘 한 3, 4시간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그 배경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으시다면 그 영상을 보시길 바라고요. 가볍게나마 말씀드린다면 국채금리가 상승한 그 배경은 어쨌든 10년물 국채금리가 2년물 국채금리보다 낮은 채 역전된 채 움직이기 때문에 상승할 어떤 폭 여지가 많이 있는 상황이니까 국채금리가 또 상승한 것이다. 2년물 국채금리가 더 높으니까 정상적인 경우라면 그거보다는 더 높게 갈 수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국제금리 상승의 배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중국을 중심으로 미국 국채를 많이 매도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이 보시는 것처럼 뚝뚝 떨어지죠. 뚝뚝 떨어지는 것. 거의 2013년 당시랑 비교해 보면 40% 가까이 줄었죠. 뭐 그 배경도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그 배경을 궁금하시면 그 영상을 봐주시길 바라고요.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의 그 배경은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미국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가 매도한 것이죠. 매도하는 것이 공급은 많은데 수요는 줄어드니까 국채 가격이 뚝뚝 떨어지는 현상. 그게 이제 결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미국 국채 발행인 거죠. 보신 것처럼 미국 국채 발행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국채 금리가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강하게 보인 것이고, 그리고 좀 명확히 보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보면 최근 23년 6월 이후에 국채 발행액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미국 정부 부채가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국채 발행량은 극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이 매도하고 있으니까 국채 가격은 떨어지는 것이고 국채 금리는 상승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미국 재무부가 향후에 국채 발행량을 줄일 거라고 말씀을 제가 한 3시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이렇게 국채 발행량이 이렇게 늘어났었다. 미국 정부 부채가 늘어났었다라고 보겠지만 정부 부채를 좀 줄이기 위한 국채 발행량을 좀 줄여나가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이미 하고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어쨌든 국채 발행 규모를 이번에 줄여나갈 것을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 국채 발행량을 좀 줄여나갈 흐름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국채 금리가 좀 상승 압력을 덜 받을 수 있지만 최근 동안에 국채 금리가 상승한 배경이 역시 국채 발행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것까지 좀 감안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어쨌든 그동안에 기준금리 인상,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스탠스가 이렇게 하늘색처럼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다가 22년 6월 들어서 이렇게 상향 조정됐다가 또 상향 조정됐다가 23년 9월 들어서는 이렇게 검정색처럼 상향 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고금리의 장기화, 그러니까 higher for longer죠. 더 높은 금리를 채택하고 그 높은 금리를 더 오랫동안 유지하는 스탠스로 옮겨가는 흐름인 겁니다. 그래서 연준의 이 통화정책 스탠스를 말씀드려보면 이미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되기 전 단계에도 이번에 금리 동결할 거야 라고 거의 99%가 생각을 했었고 오히려 기준금리 인하하지 않겠어? 하는 생각이 뭐 한 1.7% 정도 있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무게는 1도 없었던 겁니다. 그죠? 1도 없었던 거예요. 지금은 어쨌든 기준금리 100% 동결의 결과를 이제 갖고 있었던 것이고 뭐 지금 상황에서도 당연히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준의 통화정책 운용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네, 이렇게 어, 통화 통화정책 운용 방향은 기준금리를 이제 계속 동결하다가 이제 기준금리 인하는 내년이나 하겠다라는 스탠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 FOMC 회의 결과를 설명드렸고 그 배경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스태그플레이션 2024년 경제 전망에서도 고금리의 장기화를 여러분께 설명을 많이 드리기 위해 노력했는데 관심 있으신 분은 또 책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상 즉시 분석은 마무리하겠고 제가 지금부터는 파월 의장의 그 기자회견 내용을 좀 요약해서 정리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